이번 한 달 동안 시장은 정말 미쳤습니다. 하루는 모든 걸 팔고 싶게 만들었고, 다음 날에는 왜 더 사지 않았나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코스피는 9,000에서 5,500까지 떨어졌고, 하루 만에 1000포인트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하루 만에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 계좌도 마이너스 900만원에서 하루 만에 수백만원이 회복됐습니다. 이 시장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를 느꼈습니다. 시장은 수익을 주기도 하고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원칙을 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전체 자산의 5% 정도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떨어져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이게 금액보다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자산의 5% 정도만 투자했는데도 이 정도로 흔들리는데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계좌와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좌에도 수백만 원이 한 번에 회복됐습니다. 이게 당연히 기분은 좋았는데요.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루에 40% 가까이 빠지고 또 하루 만에 60% 가까이 오른다고? 그 순간에 수익보다 이 시장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시장인가? 코스피가 도박장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장은 공포로도 사람을 흔들고 희망으로도 사람을 흔듭니다. 떨어질 때는 팔고 싶게 만들고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게 만듭니다. 결국 둘 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바로 원칙을 버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원칙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언젠간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원칙은 하락장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승장에도 똑같이 위험했습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꿔놓으니까 사람도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으려면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요.